안녕하십니까. 대전 교원 시니어 직능클럽 DTS 교육방송입니다. 오늘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국가 산업의 중심이 농업에서 공업, 광공업, 서비스업으로의 비중이 커지는 것을 산업화라고 하고요. 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인구가 도시에 집중해서 몰려있는 그러한 경우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 중에서 약 90%가 도시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서 생활 공간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한번 봅시다. 먼저 거주 공간이 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약적인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지요. 왜냐하면은 도시는 사람들이 거주할 땅이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지을 때도 좁은 곳에서 많이 살기 위하여 아파트, 요즘에는 초고층 아파트가 지어지지요. 건물도 수없이 많은 빌딩이 하늘 높이 치솟아 올라가지고 대도시에 가보면은 빌딩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도시 내부 공간의 분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도시에 가보면은 그냥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업무를 보는 업무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상업이 이루어지는 상업지구, 또 공장이 있는 공장지구, 주민들이 거주하는 그러한 거주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또 생태 환경이 변화하는데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면 녹지 면적이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그 녹지 면적에 공장이 들어서고 도시가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숲이 많이 면적이 줄어들게 되고요. 또 대신 포장 면적이 증가합니다. 포장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도시에 가보면은 아스팔트가 포장되어 있고 집들도 거의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포장 면적이 증가하는 것이 생태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요. 또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서 생활 양식도 변화합니다. 먼저 도시성이 확산되는데요. 도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또는 그 행동 양식, 이런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가 커지면 이 도시 사람들이 이제 교통이 발달하면서 통신이 발달하면서 시골까지 와가지고 이러한 도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양식이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서울 사람 흉내를 내는 거죠, 사람들이. 직업의 또 분화가 촉진돼요. 옛날에 1차 산업 중심의 그 농업 사회에서는 대부분이 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농업입니다. 어쩌다가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공무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엄청난 직업이 많이 있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수만 개 정도의 직업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미래 사회에 가서는 현재 있는 직업들이 또 많이 없어지고 또 새로운 직업이 태어난다고 그렇게 미래학자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됩니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개인 중심이죠. 옛날 농업사회에서는 여럿이서 함께 공동으로 농사를 지어야 됐는데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나타나게 되고 또한 나쁜 의미로는 사람들이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지요. 이러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서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냐? 먼저 주택 문제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주택 문제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특히 최근 몇 년간 거의 100% 이상 가격이 폭등한 경우도 있어가지고 요즘의 젊은이들은 어지간히 돈 벌어서는 평생 1원도 안 쓰고 모아도 늙을 때까지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절망적인 얘기도 있어요. 또 교통 문제죠. 아침에 저도 오면서 차가 많이 밀려가지고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거의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교통난 혼잡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뭐 주차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환경 문제도 나타나지요. 도시의 대기가 오염되고 즉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많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수질이 즉 물도 오염되고 있죠. 우리가 생활 폐수 집에서 그냥 설거지 같은 거 하고서 그냥 버리는 물들 또 공장에 나오는 폐수 이러한 것들이 수질을 오염시켜 가지고 예전에 물을 사 먹는 세상이 올까 그랬는데 지금은 물값이 석유값보다 비싼 세상이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또 토양도 오염되고 있죠. 그 가정에서 버리는 그 쓰레기 이러한 것들을 땅에다가 묻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양도 오염되어 있습니다. 또 각종 사회 문제가 나타나고 있죠. 노사 간의 갈등, 또 빈부 격차, 인간 소외, 또 실업 문제 등등 많은 사회 문제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먼저 사회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그 아파트 같은 걸 건축할 땅이 다 건축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도시 재개발 사업을 전개하더라고요. 즉 예전에 있었던 그 단층짜리, 2층짜리 이러한 그 개인 단독주택 지역을 재정비해가지고 초고층 아파트로 건설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교통 문제는 일단 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영 주차장 이러한 것들을 건설해야 되겠고 차가 자꾸 그냥 그 정체되는 그런 현상은 차들이 밖으로 많이 나와서 그런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볼일을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공영버스, 시내버스를 공영버스로 만들고 있고 택시들도 요즘에는 호출택시가 있어가지고 딱 몇 시까지 와다오 하면은 정확하게 택시가 지정된 장소로 오고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국가가 나서가지고 환경을 규제하는 그러한 법들을 만들어서
이 환경이 그 공장 이런 데서 나쁜 폐수 같은 걸 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사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국가에서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저소득층 지원을 좀 한다든가, 즉 노사 간의 대립에 있어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중재 역할을 좀 국가가 좀 충실히 좀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도시에서는 실업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좀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개인, 즉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인가를 한번 보자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좋겠죠. 차는 좀 놓고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그렇게 하면 되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 설거지하고 세제 같은 걸 쓸 때도 조금 많이 쓰지 말고 가능하면은 좀 적게 쓰고, 쓰레기 같은 걸 버릴 때에도 꼭 분류를 해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라고 하죠.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습니다. 또 개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다, 우리 다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겠고요. 또 타인을 존중하는, 즉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냐 이거죠.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이촌향도 현상을 유도하였고, 자, 이촌향도,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 이거죠. 이촌향도 현상을 유도하였고, 그로 인한 도시지역의 인구 증가는 가 등의 도시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그럼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폐교가 증가했다. 도시 문제가 아니죠. 폐교는 농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학생 수 1000명, 2000명 되던 시골의 초등학교가 지금은 50명도 안 돼가지고 문 닫을 지경에 있고, 매년 수십 개의 학교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주택 부족. 네. 도시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사람이 많습니다. 당연히 주택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 집들이 그렇게 매년 아파트를 막 그렇게 많이 짓고 막 지어 올라가도 내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거의 한 30% 이상이 서울 같은 경우에도 내 집 없이 전세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농경지가 증가한다? 도시의 농경지가 증가하면 참 좋겠지요. 땅이 넓으니까 여기에 집을 지으면 주택 문제 저절로 해결되는데, 문제는 농경지가 축소되는 겁니다. 도시와 산업화가 이루어지면 그 농경지에 공장이 들어서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농경지가 줄어들게 되죠. 또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오다 보니까 이제 농사 짓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시골에 가면 그냥 내 땅 빌려줄 테니까 여기에 와서 농사를 짓고 살아라, 이런 동네도 많이 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하다. 이 말은 도시에서는 실업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일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도시에 보면은 젊은이들 특히 일자리 없어가지고 고정된 수입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와 도시화는 결국은 도시에서
이러한 주택 부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2번, 가에 들어갈 개념으로 적절한 것은, 자, 가란 도시 수가 증가하거나 도시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교외화, 이런 말은 별로 없는 말이고요. 뭐 지역화 아니지요. 도시화, 정보화, 이런 문제만 나오면 참 좋겠어요. 문제 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상외로 문제를 잘 읽다 보면 이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자세히 읽고 한 번 더 살펴보면 그 속에서 답이 나옵니다. 도시화죠. 이게 정답이다. 3번 문제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분업화, 기계화 등과 함께 농업중심 사회가 공업중심 사회로 변모하는 현상이다. 아까 처음에 개념 설명할 때 얘기를 했었죠. 농업중심의 사회에서 공업중심의 사회, 2차 산업이죠. 또 3차 산업, 서비스 중심의 사회로 변모한다. 도시를 중심으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이루어져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였다. 바로 산업화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제 산업화의 폐해, 즉 나쁜 점이죠. 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도시의 총 면적은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 산업화로 도시의 일자리가 많아지자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다. 그 결과 도시에서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창문에 끈을 안고 도시로 몰려들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또한 성공하지 못하고 도시 변두리에서 어렵게 생활하면서 다시 시골로 가지도 못하고, 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업인구 비중이 증가하였다. 도시의 농업인구 비중이 증가하였다. 아니죠. 결국 나라 전체적으로 봐도 도시화가 이루어지면 농업인구는 줄어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특히 논농사, 즉 쌀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거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쌀을 농사를 짓지 않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짓는 이유, 즉 이런 경우에는 우리 현재 남아있는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쌀값보다 조금 웃돈을 줘가지고 가을철이 되면은 수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생활을 조금 도와주는 거죠. 인구 밀도가 이전에 비해 높아졌다. 당연하지요.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1평방제곱미터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공업과 서비스업이 함께 발달하였죠. 공장이 들어서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람들이 모여들면은 결국은 물건을 서로 사고 팔아야 되니까 서비스업이 이루어지고, 또 휴대폰도 사야 되니까 휴대폰 가게, 또 이러한 서비스 공장,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는 겁니다. 대기오염 등 다양한 환경 문제가 나타났다. 이게 아주 나쁜 점이죠. 그래서 답은 농업인구의 비중이 증가한 게 아니라, 증가가 아니라 감소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5번 밑줄 친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억,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성장, 사회 안정과 통합, 환경 보존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건 여러분들 한번 본 문제일 거예요.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한번 비슷하게 살펴본 문제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즉 우리가 이 자연과 함께 오래도록 살기 위해서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맞죠? 환경을 보존하면서 발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경제의 빠른 성장만을 우선시한다. 그러면 일단 물질적인 것을 중시한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환경이 파괴되어도 우리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으면 그 길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니죠. 옛날 아주 어려워서 배고파서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웬만큼 먹고 살만 하기 때문에 이 자연과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죠. 그래서 이건 아닌 거지요. 계층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자 한다.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민들이 내는 세금의 거의 90% 이상을 잘 사는 사람 100명으로 우리 인구를 100명으로 본다면 잘 사는 사람 한 5명 정도가 우리나라 전체 세금이 90%를 부담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꾸 이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해결해야 할 일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고,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굶게 생긴 사람들 국가에서 책임을 져줍니다. 계층 간 형평성을 고려하고자 한다 했고요. 한정된 자원의 남용을 억제하고자 한다. 이제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자원이 부족합니다. 내가 전에 얘기했죠. 그 석유, 그 다음에 석탄, 이러한 것들이 이제 화석연료인데 이게 좋은 건 아니라고. 그런데 그나마 그것도 조금 있으면 고갈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부족해지면서 지금 국제 유가가 막 출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같이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는 엄청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한정된 자원의 남용을 억제하면서 오래오래 쓸 수 있어야 되겠고, 즉 대체 에너지가 개발될 때까지 아끼면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학생의 필기 내용이다.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여기에 이제 개념이죠.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촌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이다.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난다. 자, 우리나라는 이제 개발도상국의 수준은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들고 있어요. 선진국의 대열에 서서히 이제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서 촌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한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촌락을 떠나서, 즉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 이촌 향도가 되겠죠. 이촌 향도.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한 목적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개발 제한 구역. 우리는 흔히 이제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그린벨트라고 합니다. 도시에 가면 이제 이런 개발 제한구역 법으로 정해서 묶어놓았어요. 여기에는 집도 함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국가에서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을 설정해서 집도 부족한데 주택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있을까? 결국은 이제 환경과 관련되어서겠지요. 도시 녹지 환경을 보존해야 되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산이 있으면 이걸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어 놓았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건설업자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이 산을 허물어서 거기에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겠죠. 도시 내 시가지를 개발한다? 이제 시가지 개발 안 해도 됩니다. 이걸 개발을 못하게 하려고 개발 제한구역을 설정한 거죠. 그래서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방지하고자 한다. 도시가 자꾸 커져, 특히 대도시가 커지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내버려 두면은 완전 그냥 지금 웬만하면은 막 더 커져가지고서 조그마한 야구공 같은 도시가 이제 축구공으로 그렇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서울로 몰려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방지하고 하기 위한 것이다. 자, 도시 내 각종 산업시설 용지를 확보한다? 아니죠. 이제는 대도시에 공장 같은 거 짓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 전국적으로 충청도에도 하나 짓고 경상도에도 하나 짓고 이렇게 하라는 거지요. 그렇죠. 그 정부 기관 같은 것도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분산시켜 놓았습니다. 그 행정수도도 이러한 차원에서 서울에서 지금 세종시로 옮긴 거죠. 그러면은 기역과 디귿이 있는 것은 2번이네요. 8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선조들이 풍습에는 구수례가 있다. 야외에서 식사를 할 때 구수례라고 외치며 첫 숟가락의 음식을 자연의 생물들과 나눠 먹는 것이 자연에 대한 예의라고 여겼다. 참, 맨날 먹고 살기 힘들 때, 하루에 세 끼 먹기가 힘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우리 선조들은 야외에서 밥을 먹을 때 그 첫 숟갈 고스레 하면서 그 밖으로 이렇게 던졌어요. 자연과 같이 먹는다고. 그게 왜 그랬냐? 이 자연과 우리가 하나다. 자연에도 생명, 즉 살아있는 영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돌본다. 같이 살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내가 어렸을 때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특히 정월 대보름날 같은 때 전날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이렇게 음식을 놓고서 나눠 먹고 이렇게 자연과 나눠 먹기 위해서 밖에다가 밥 같은 걸 놓고 그랬어요. 농경지 확보를 위해 벌목했다. 이건 참 나쁜 일이네요. 이거 옛날에 화전민들이죠. 아예 그냥 벌목이 아니라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작물 재배를 위해 숲에 불을 질렀다. 예, 2번에 나오네요. 이게 이제. 공업단지 조성을 위해 갯벌을 메워 간척지를 만들었다. 한때 우리나라는 간척 사업이 자랑인 때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워낙 좁다 보니까 땅덩어리를 넓히는 방법은 결국은 간척 사업을 하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전라북도에 있는 동진강, 만경강 근처에 있는 새만금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가보면은 그대로 허벌판이에요. 그렇게 간척 사업을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땅 써먹지 않습니다. 안 가려고 그래요. 공장을 거기다 짓게 되면은 땅값 싸게 줄 테니까 여기 와서 공장을 지어라 해도 돈 많은 기업가들이 도시 근처에서 공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왜? 그래야만 많은 인력을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요.
야생동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 통로를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그러한 것들이고, 이것이 바로 고수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9번 문제를 보겠어요. 다음 중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1번 개인보다는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중시된다. 도시화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개인 중심의 사회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중시된다. 이것이 답이 어려운 것은, 그러니까 생활 양식의 변화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1번이 벌써 답으로 나타났네요. 그럼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얘기죠. 직업이 세분화, 전문화된다. 구성원들은 매우 이질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생활 양식이 나타난다. 이것 때문에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도시성이 점차 보편적인 생활 양식이 되고 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시골로 가다 보니까 시골 사람들도 서울 사람들, 부산 사람들, 도시 사람들을 본받는 겁니다. 본보는 겁니다. 10번 다음 중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 즉 빈부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되겠고요.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공영주차장을 확대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문제는 환경 관련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되겠지요. 지역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심 지역을 우선 개발한다. 아니죠. 지역 분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자, 감사합니다.